저는 오늘 경기 아이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경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마련을 하기 위해 교육계가 분주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사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지난 7월 21일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 발표하셨죠.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마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권리 중심에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하는 조항으로 좀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를 보완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면 교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존중받아야 하지 교권 보호를 내세워 학생 인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의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학생 1,152명이 2028년 1,706명으로 5년 사이 약 48%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는 다른 신도시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처럼 계획 개발이 아닌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로 인한 쪼개기 입주가 이뤄지고 소규모 빌라 단지가 조성되어 학령 인구 증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과밀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 증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현중학교는 현재 각 급당 32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급당 적정 인원수인 28명을 훌쩍 넘는 수치죠. 내년에는 신입생이 급당 39명, 2025년에는 급당 42명의 아이들이 배치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자구적인 해결 방식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부지 확보 어려워 증축 불가능합니다. 둘째, 체육장 면적이 고등학교 학교 설립 규정보다 부족해 모듈러 교실 사용 불가능합니다. 셋째, 학교 신설도 추진하였으나 이번 8월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보류 의견 나왔습니다. 학교 신설 시기를 장담할 수 없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확정되더라도 학교 설립 전까지 과밀 문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꽉 찬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속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신현중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밀이라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혹시 반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데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측과 부지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한 가운데서 이 사실은 난개발은 어른들이 잘못해 놓은 건데 그 난개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네, 곧 맞습니다.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에서는 아이들이 꽉 채워진 과밀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반 교실 13개, 특별 교실 18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말씀처럼 공동학교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광주의 자구적인 해결책만을 요하며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교실 6곳 중에 2곳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고 홈베이스 공간에 교무실이나 상담실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교내 공간을 비좁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각 학교는 정치인도 지자체도 학부모도 아닌 경기도 교육청이
모두 공평하게 만들어준 건데 시군 간의 경계로 인해 아이들이 눈치 보고 차별받는 환경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공동학구를 고려한다면 2025년부터 사전 의견 수렴, 행정 예고 등의 절차를 시행하겠다 말합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 거치다 보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 사이 급당 인원수는 42명 돌파할 것입니다. 공동학구를 2024년에 여나 25년에 여나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2025년부터 행정 절차 시행한다고 해서 광주지원청, 성남지원청, 학부모, 아이들, 교사까지 그 어느 누구도 실익 얻는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신다면 대승적인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공동학구제 운영해서 누구 하나라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 간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탄력적 학구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저 1년뿐이라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좁은 교실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본 의원이 이 사안 가지고 정말 수차례 광주지원청, 하남지원청의 교육장 만나 설득했고요.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장 만나 설득했습니다. 학교설립과장은 조례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피하고요. 각 교육장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대체 아이들이 없다면 교육장과 교육청의 어떤 직원들과 우리 교육감님이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서로 면피하고 회피하기만 합니까?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약속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마다 스마트 기기 많이 보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나 태블릿 PC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이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만큼 반대급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 채용 불균형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거북목, 구분 등 X자 다리 등 채용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학생들이 좀 체육 활동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학교 못 가고 이렇게 잘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대체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 2배 정도 기초 체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별로 등굣길 체육이나 체육 활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등굣길 체형을 측정해 보라고도 말씀하셨다 하는데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학생 채용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교육청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고 정책 수립하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제1부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 채용 불균형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건강증진 학교라는 게 특교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그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성과가 있다고 단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강증진학교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 살펴봤는데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22개 교 중 1개 교만 선택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없는 채로 일률적인 교육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말씀하신 학교의 사업 수행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팝스 측정 및 인바디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중 관리 및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감사 당시에도 본 의원은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에만 의존하여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자세평가에 대한 문진과 시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부감께서는 조례를 꼼꼼히 보고 지적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답변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본 의원이 수차례 담당 부서와 소통했으나 부서 내 역할의 한계만을 강조하며 소극행정 보여왔습니다. 학령기 시절 초1, 초4, 중1, 고1 총 4번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공식적으로 척추 측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제7조 1항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의결한 조례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하나가 교육부의 공문 한 장보다 더 이렇게 효력이 없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불이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태도는 1,400만 도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고도화된 감사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미래교육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체형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복입니다. 교복은 학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 보니 학생들은 교복보다 더 편하게 자주 입는 옷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학교 체육복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주 입지만 정작 체육복 구입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분담금 문제로 양 기관이 협의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 간극을 많이 좁혔다고 들었는데요. 교육감님, 학생 1인당 체육복 구매 비용 얼마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는 학교에 대한 일종의 피복 지원 개념으로 교복에 더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안을 의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지를 두는 거죠?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 필수 착용이 아닌가요? 교복 지원비를 1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학생들이 체육복을 사서 입을까요? 교복은 교복대로, 체육복은 체육복대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상체육복의 취지라 생각하는데요.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성을 확대하면 어떠한 색이든 그 해당하는 색에 맞는 가디건을 입고 와도 된다라고 규정하시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브랜드 서열화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복 또한 이전에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학생들 간의 브랜드 서열화가 극심했고 현물 지원 이후로는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체육복은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방금 들으신 교육청의 지원 방식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가격의 파이를 넓힌다고 해서 체육복을 사는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다 보면 분명히 더 교복 가격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체육복을 사기 위한 돈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체육복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협의가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조속히 협의를 맞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